네, 청년 창업 성공 전략 신유섭 창업학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인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보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30세 젊은 여성 CEO 굉장히 예쁘죠? 앤 해서웨이. 그리고 그 회사의 인턴으로 채용된 70세의 어르신 로버트 드니로. 그 두 사람 간의 얘기를 다룬 영화죠. 청년의 아이디어와 또 노인의 경륜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메운다.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자, 이걸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이뤄나가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 3강인 오늘 강연자가 들려줄 창업 이야기가 바로 이 세대 간 융합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3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청년 창업 성공 전략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의 주제는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세대 융합이 답이다 라는 다소 예측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로 창업자들의 사례를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 융합된 사례 또는 이제 청년들 창업한 사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대 융합 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세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시면 좀 이상한 저게 뭘까? 라는 걸 해놨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2세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82세, 80세 기준으로 그걸 하루로 잘라봤습니다. 0시에 태어나서 24시에 죽는 거로 그렇게 해봤을 때 청년들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제 아침 먹고서 뭔가 준비하는, 출근 준비하는, 학교 갈 준비하는 그때가 청년. 여기 계신 분들이 점심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40살이 이제 점심때 정도. 환갑이라고 표현하는 60살. 그때가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먹고 나서 바로 죽느냐? 그렇지 않죠. 저녁 먹고 나서가 사실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제가 그 밑에 살짝 써놨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는 스스로 벌이가 없죠. 그래서 피부양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60살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벌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도 피부양자. 문제는 이제 그 밑에죠. 특히 4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이중부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세대 융합 대충 답이 나오시죠? 청년과 중장년 또는 노년과 청년 이렇게 같이 융합을 해서 팀을 이뤄서 창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나이 든 사장님이 젊은 청년을 고용하는 거 그게 세대 융합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조직의 형태고요. 정부에서 지금 세대 융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형태는 반대의 형태입니다. 청년들이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돈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게 경험과 경륜 그걸 이용해서 돈을 좀 덜 쓰고서도 할 수 있게끔 또 중장년이 가진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활용해서 팔로 개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융합을 시켜서 좀 창업 성공 확률을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게 세대 융합 창업 캠퍼스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이에 따른 세대 구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58년 개띠라고 다들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세대 전후 55년에서 63년까지를 베이비 부머 1세대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리고 68년부터 74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2세대. 뭐 딱히 이렇게 세대를 규정해 놓고 뭐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베이비 부머 1세대들이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로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 세대융합이라는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니어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만 40살 이상이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청년 지원 사업은 40살 미만이겠죠. 그럼 고용노동부는 조금 기준이 틀립니다. 3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세청에서 통계를 낼 때는 청년 창업 기준을 15세에서 34세까지로 잡고요. 고령자 지원, 이제 은퇴한 이후에 바로 고령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65세가 돼야 고령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에코세대가 맨 위에 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식 세대를 에코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2강 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초연결과 초지능이 특징이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막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상용화 단계에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데요. 자율주행차. 또 하나는 이제 택배 또는 택시 이쪽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드론도 사람이 개입을 안 하죠. 평창 올림픽 때 그 드론 쇼 보셨죠? 다 컴퓨터로 조종합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다 조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이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요리. 이미 일본에 주방장이 없는 초밥집이 있어요. 밥하고 재료를 기계에다 넣어놓으면 알아서 착착 떠서 초밥이 접시에 탁 나옵니다. 근데 맛은 똑같대요. 그리고 마지막 사례는 이미 미국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 마트에 가면은 계산대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캐셔라고 하는 그 캐셔가 없는 마트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냥 카트에다가 물건 싣고 그냥 계산대를 통과하면 연결되어 있는 신용카드로 저절로 계산이 되는 이미 실용화가 돼 있어요. 한국에도 곧 들어올 겁니다. 청년의 창의성, 혁신적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경륜과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진 중장년과 결합돼서 좋은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화 자금을 뭐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제품까지 잘 나오게 되면 투자까지 연계를 시켜줘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그걸 잘할 수 있게 교육시켜주고 컨설팅해주고 멘토링해주고 각종 해외 연수 프로그램,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해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 창업도 세대융합 사례로 지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는 그 대기업 출신 아버지와 대학을 갓 졸업한 딸이 그 자연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사업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대융합 캠퍼스가 꼭 타인끼리 도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가족 간의 창업을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사내 강의는 끝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강연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텐데요.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규석이라고 합니다. 앞전에 세대 간 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하면 그 나이를 앞세워서 조직의 서열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없게 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이 중장년에게 월급을 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청년들에게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분명하죠. 근데 만약에 청년이 대표고 중장년이 직원이다.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죠.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직원이 반발을 하겠어요. 그 중장년 분들도 아 저런 청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 열정과 패기 그걸 나의 경험과 연륜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무대에 모시는 분들께 마지막에 항상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창업은 네모다. 어떤 말을 넣으시겠습니까? 창업은 종합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술적인데요, 대답이. 왜 그런가요? 예술 분야에 있어서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은 각 특정한 분야가 있죠. 네, 근데 영화, 연극 같이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시각적, 청각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혼합이 됩니다. 그렇죠. 창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꼭 하나만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학문도 해야 되고 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설계면 설계 아니면 뭐 개발이면 개발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다 박자가 맞아야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종합예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창업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종합예술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네,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결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부족하다. 중국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분이죠.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회장의 말입니다. 단단한 꿈 그리고 성실한 준비 또 실패에 굴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창업의 가장 큰 자산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신 우리 신유섭 박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